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리플 관련한 거, 여러분들 많이들 리플은 뭐 구매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한 번쯤은 뭐 코인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리플에 대해서 급등, 급락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과연 이 소송 일정 뭐 이런 것들하고 향후 방향성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리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소송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 설명드렸는데 한참 좀 멀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리플이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가격이 뭔가 내려간 느낌이 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거 리플 차트입니다. 리플 차트. 자, 리플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다라는 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 자,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네요. 이 라인. 자, 이 라인 700원인데 처음에 700원까지 올라갔을 때 700원. 요게 700원이고 그 다음 날 거래량이 터져서 800원을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쵸? 대략 8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쭉 내려가서 700원이 됐는데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매수세를 봤을 때는 일단 매수세로만 한번 관찰을 해보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이게 지금 2000 요때죠. 이때 언제다? 자, 이때 수준인데 아이고 이게 잠시만요. 요거 이게 날로 하루 날로 왔는데 그죠? 원날. 자,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 이게 5월 12일이에요. 5월 12일. 자, 5월 12일 이후에도 계속 매도가 있다가 매수가 있던 날이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작년 8월 이후라고 합시다. 작년 8월 이후에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지금 거래량 매수세가 들어왔던 게 지금 요때예요. 요때. 그쵸? 이때.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월 23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700원 아래로 떨어져서 현재는 698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올랐는지 쓸데없이 이유를 두고 올라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결론은 뭔가 이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소송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송에 대한 향후 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언제쯤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괜찮을까? 이거는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뭐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러면서 제가 가격을 정해주면 안 될 것 같고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최근에 있었는지 한번 몇 가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대화에서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과거에 제가 참 사기를 당했을 때도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이 갈링하우스 뭐 얘기가 나오고 그쵸? 그리고 나서 토론 뭐 이런 걸 규제 및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리플 해가지고 되어 있고 이렇게 메인넷 이벤트 뭐 이렇게 아젠다 해가지고 브랜드 갈링하우스 내용이 나옵니다. 그쵸? 세션에서 업계에 가능성 없는 챔피언으로 만드는 방법 뭐 쭉쭉쭉 내용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나서도 뭐 열심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코인데스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플 법률 고문 해가지고 이 집행에 대한 규제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면서 기관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들은 권한이 없다. 오직 의회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뭐 1분 동안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쭉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 SEC와 그 다음에 리플과의 뭔가 그 대결 구도에서 리플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간다. 리플은 반드시 승리한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변동이 최근 소송에 대한 소식 때문에 이런 변동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018년에 매칭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리플러는 기부금 100만 달러에 도달할 예정이다 해서 리플 임팩트를 통해 직원 경험의 일부로 환원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해서 이렇게 기부도 많이 했었다라는 거. 100만 달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돈 가치로 보면은 자그마치 자 100만 달러죠. 100만 달러면 여기다가 1420원 정도 되죠 지금. 자 대략 한 14억 2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쵸? 100만 달러니까 100만 달러. 그렇죠. 100만 달러. 맞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향후 일정을 살펴봅시다. 일단 10월 18일에 9월 19일 판결 내용에 대한 동의 및 반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월 18일에. 그러면 도대체 9월 19일 판결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먼저 구두로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리플 소송은 결국에는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면 증권이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에요. 그래서 리플을 상대로 SEC가 소송을 시작해가지고 뭐 CEO, 전 CEO하고 현 CEO 해서 8년간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 이거거든요. 증권 판매에 대한 내용.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맞다 아니다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리플의 CEO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 비용으로만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다라고 해서 리플의 일정이 9월 19일, 여기 나와 있는 이 9월 19일에 판결 내용에 대한 반대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리플이 승소를 기대하는 뭔가 그런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 때문에 이렇게 9월 19일 보자. 9월 19일부터 상승세가 쭉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지금 살짝 내려가긴 했는데, 아마 그 이유는 또 일정과 관련한 내용들 때문에 그럴 건데요. 자,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10월 18일에는 그런 관련 자료 제출, 그리고 10월 20일에 관련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5일에 공식적으로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하고 11월 17일에 공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9일에 재판 관련 판결 마무리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만약에 마무리까지 완료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마무리가 정말로 종결을 선언하는 이런 마무리를 의미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일정대로 갔을 때는 리플은 현재 가격 지금 뭐 698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세 자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거는 아마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리플을 개인적으로 네 자리, 과거에는 뭐 4,800원 이렇게까지도 갔던 리플이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리플 자체, 리플 하나만 지금 독주해서 올라갔다라는 건 불과 며칠 전과 비교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불과 며칠 전, 한 일주일만 거슬러 올라갑시다. 25일에서 18일, 일주일만 하더라도 500원대였다가, 그리고 2주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400원대에서 웃돌던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리플의 미래, 다른 코인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2주 전에 어땠습니까? 자, 이더리움 2주 전에. 자, 2주 전에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 자, 가격은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차이가 많이 났던 것도 아니죠. 이 정도 금액에서 웃돌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쟤만 이상하게 많이 올라갔다. 리플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단 하나의 코인, 리플. 그리고 리플이 최강이다. 언젠가는 정말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과거에 우리가 뭐 4,000원대 생각했을 때가 있었듯이, 그죠?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리플, 뭐 지금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물린 게 뭐 급등을 해서 타는 거, 그 다음에 급락을 해서 타는 거, 항상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선택이 맞아요. 투자는 본인 판단과 선택인데 정말로 급등, 급락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단타치기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은, 단타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냥 애초에 사놓고 물려있다가 기다리는 게 낫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괜히 뭐 손실 복구한다, 뭐 어디 리딩방 들어가서 한다 이런다 해도요, 여러분들 많이 따는 거 이런 거 못해요. 실질적으로 거의 뭐 주식, 코인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걸로 따는 사람은 정말 전체에 많으면 5%입니다. 5%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럼 5% 안에는 드는 거겠죠. 그래서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게 잃는지, 손실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봐야 되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일정에 살펴보면서 안정적으로 뭐 며칠 전에 미리 한번 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또는 그 이후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뭐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좀 이러한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플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